현대전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장의 하늘을 뒤덮은 수백 대의 드론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론이고 최근 중동 지역의 분쟁을 보면 거대한 미사일보다 작은 드론이 더 무섭습니다. 적의 값싼 자폭 드론 하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파괴하고 병사들의 머리 위로 조용히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날려보낼 수천 대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무인기 사태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드론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괴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적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압도적 화력의 결정체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수백 대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성비의 제왕이자 지상군의 든든한 수호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검증된 K808 차륜형 장갑차의 기동성에 비호복합의 매서운 눈과 발톱을 이식한 30mm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대공포라고 하면 비호복합을 떠올리지만 이 녀석은 그보다 더 민첩하고 치명적인 진화를 이뤘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기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고도 방어망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병전투 장갑차급 화력을 뿜어내는 K808 30mm 차륜형 대공포의 놀라운 능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공포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영화에서나 보던 낡은 기관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육군의 저고도 방공망을 책임졌던 것은 M167 발칸포였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발칸포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적기를 보고 조준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견인형으로 트럭 뒤에 매달고 다녀야 해서 기동성이 생명인 현대전에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산악지형을 타고 빠르게 남하하거나 저고도로 고속 침투하는 AN2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구형 무기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현대로템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표적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적을 찾아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산악지형이 많고 도시화가 진행된 한반도의 특성상 궤도형 차량보다는 바퀴 달린 차륜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육군의 주력 기동수단인 K808 차륜형 장갑차 차체에 30mm 기관포를 얹은 모델입니다. 이 무기체계의 등장은 우리 군의 방공 전력을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타격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녀석이 왜 적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강철의 우산이 되는지 그 핵심 성능을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차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 즉 EOTS의 놀라운 성능입니다. 기존 발칸포가 병사의 시력에 의존했다면 이 차륜형 대공포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자체 장착된 EOTS는 7km 밖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3km 거리에서부터 정밀 추적하여 조준을 완료합니다.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 밤이나 안개가 낀 날씨에도 숨어있는 적의 드론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타겟팅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수는 모니터를 보며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엄청난 편의성입니다. 움직이는 표적의 예상 경로를 컴퓨터가 계산하여 조준점을 수정해주기 때문에 초보 병사도 명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봐도 맞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30mm 이연장 기관포입니다. 이 포는 기존 20mm 발칸보다 사거리가 한 점 6배 늘어난 3km까지 적을 타격할 수 있어 대응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특히 분당 600발에서 1000발을 뿜어내는 엄청난 연사력은 공중에 탄막을 형성하여 파리가 날아다닐 틈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mm 포가 단순히 하늘만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포구를 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병 전투 장갑 차급 화력을 지녔다는 이야기의 핵심이며 적 보병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만약 시가전 상황에서 적들이 건물 속에 숨어 있거나 경장갑차를 타고 접근할 때 이 대공포는 수평 사격이 가능합니다. 30mm 고폭탄이 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내부를 초토화시키거나 적 장갑차를 벌집으로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30mm 구경은 K-11 보병전투 차량의 40mm보다는 작지만 보병 제압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화력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별도의 탄약 운반차 없이도 내부에 충분한 탄약을 적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K808 차체는 최고 시속 100km로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펑크가 나도 시속 48km로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여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궤도형 차량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소음이 적어 도심지 작전에서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화력만이 전부가 아닌데 이 무기 체계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차륜형 대공포는 단독으로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지 방공 레이더 및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레이더가 적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즉시 대공포로 전송되어 적이 육안으로 보이기 전에 이미 포신은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맵팩을 켜고 적이 오는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정보 우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30mm 기관포로 작은 드론을 맞히는 것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발에 수억 원 하는 미사일보다는 싸지만 기관포탄 수백 발을 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또 다른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이 무기 체계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예멘 반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값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지속 가능한 방어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대공포 시스템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게파드 대공포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며 자주 대공포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독일 장비는 성능은 좋지만 생산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비싼 반면 한국은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성이 뛰어난 K808 기반의 대공포를 주시합니다. 만약 이 무기가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적의 공격 헬기나 적어도 침투기는 국경을 넘는 즉시 불타는 고철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방산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차륜형 대공포가 표적을 추적하는 시연을 보고 관계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 강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영 매체를 통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무인기 침투 전술이 우리의 촘촘한 적어도 방어망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차륜형 대공포의 미래형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기관포와 레이저가 결합된다면 소형 드론은 레이저로 태워버리고 대형 표적은 30mm 포로 박살내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탄약에 제한 없이 전력만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적을 요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블록1 레이저 대공 무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이 통합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의 고지에서 그리고 전국의 도로 위에서 우리 장병들은 이 최신형 무기와 함께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과거 남의 나라 무기를 원조받아 쓰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K808 30mm 차륜형 대공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주 국방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영공과 영토를 지켜낼 이 강력한 무기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누군가의 자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K808 차륜형 대공포의 위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연구진들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K방산의 가슴 벅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